제가 오늘은 이렇게 2박스 온 책을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언박싱도 아니죠. 이미 벌써 풀었으니까. 책이 무거워서 제가 이 작은 탁자에 풀기가 그래서 일단 풀었는데, 제가 책으로 허세를 좀 이렇게 30만원치 샀습니다. 30만원치 샀고, 책은 지금 몇 권인지는 아직 안 세워봐서 이제 모르겠는데, 오늘 이 언박싱 한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책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해하는 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먼저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뭐 여러 종류예요. 소설도 있고요. 또 조직문화에 관련된 어떤 경제경영 책도 있고, 철학 관련 책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분류한 대로 책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흐르는 강물처럼 소설입니다. 소설 2권을 제가 이제 골랐는데, 물론 이제 장안의 화제인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소설을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소설이 주는 힘이 뭐냐면, 많은 상상력을 가지게끔 하고, 또 우리들 삶의 어떤 미래를 들여다보는 어떤 느낌? 미래학책은 아니지만 인간관계가 아니면 어떤 이 주인공의 어떤 삶의 서사가 우리랑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소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토지나 대하소설에서 토지나 뭐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한강이나 이런 책들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늘 소설 속에 인간관계가 다 있다. 그래서 소설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그렇죠. 뭐 수월한 침묵과 자필적 용기의 갈림길, 그 앞에 움츠려든 한 소시민을 둘러싼 세계,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책 전에 뭐 맡겨진 소녀를 읽고 다시 읽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맡겨진 소녀도 안 읽었지만 워낙 장안의 화제라서 저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처럼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인데, 이 책도 소설이 주는 어떤 힘을 조금 믿습니다. 이게 뭐 일테면 나이 어린 아이가 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 그 삶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힘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그린 그런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서 골랐고요. 조금 이렇게 빡시게 잘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2권. 흐르는 강물처럼, 이처럼 사소한 것들. 자, 2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어떤 많이 핫한 게 있죠. 많이 핫한 게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건데, 제가 3권을 골랐거든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3권은. 하나는 외국 사람이 바라보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의 미래. 또 하나는 한국 학자가 바라보는 그 인공지능 AI의 미래. 2권 골랐고요. 그리고 한 권은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90년대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뭐 대단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AI를 통해서 또 어떤 사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수익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그 3권을 골랐습니다. 한 권은 김상균 교수님의 AI 인간지능의 시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AI 인공지능의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책 B는 시작일 뿐이다. AI 이후의 세계. 요즘 생성형 AI를 통해서 영상도 만들고 노래도 음악도 작곡을 하고 또 뭐 간단한 이미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떤 음악 공모전에서 1등한 상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뽑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미래사회에서는 이 AI가 깊숙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그것을 감안을 하고 1등을 뽑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이후의 세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화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전에 인터넷을 가지고 부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나 지금은 뭐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지금 제가 책을 구매한 예스24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아니면 절대로 온라인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들은 서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수익화, 그러면 이 AI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궁금을 해서 제가 고른 책입니다. 그래서 AI 관련한 책 3권 이고요. 책이 많네요. 이렇게 허세가 장렬하게 되면 원래 뭔가 이렇게 가부화가 걸립니다. 나머지 이제 몰입의 즐거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도둑맞은 집중력에 보면 미하이 이분이 말하는 몰입에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서울대 항농문 교수님이 몰입 관련한 책을 여러 권 내셨고,
있죠.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아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 책을 다시 또 이제 골랐냐면, 일단은 도둑맞은 집중력 보면서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아니 몰입이라는 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가장 연구를 깊게 하신, 아니 최초로 하신 분이 또 미하이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분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권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아요. 얇은데 그 관련된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계발서로 분류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철학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책은 다이얼리 필로소피입니다. 다이얼리 필로소피, 매일 철학 뭐 이런 뜻이죠. 필로소피라는 뜻이 철학이라는 단어인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직장 가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회사 일을 하고 있고 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철학에 관련된 건데, 이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우리한테 자잘자잘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피카소도 있고요, 또 공자도 있고요, 까미도 있고, 뭐 워린 버핏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언집 격언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소소하게 하루의 일상에서 이렇게 한 편 정도 읽어 나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얼리 필로소피라는 책을 또 골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대하여.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대하여. 이게 자신을 위해서 건데, 결국은 알게 모르게 남을 위해서 시간도 소모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신경을 썼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어떨 때는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랑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친구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가서 그래도 뭐 고생했다, 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할 때 나도 또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갔다 와서 외출을 하고 와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지 않았나요? 내가 그 길을 괜히 나갔다 와서 시간 낭비하고 너무 힘들어, 나가지 만다라고 할 걸 괜히 가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네 하는 부분들 있죠. 그게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이겠다 싶어서 뭐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심리학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자의식이나 어떤 자존감이나 자기 내면이 어떻게 단단할 때 타인에게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심리학 책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됐던, 아니면 상대방한테 조금 생캐로 보이는 어떤 말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자기 내면, 자신의 어떤 심리가 좀 단단해야 타인한테도 잘 이렇게 얘기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심리학 책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책이고요. 이것도 이제 사랑의 기술인데, 이 책은 에리 플로비스 라는 분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50주년 기념판에 붙이는 책이에요. 50년 전부터 이 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랑의 기술인데, 결국은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깎아먹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인간관계 보시면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쩌면 가장 고귀한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가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 입에서 바깥으로 내뱉는 순간, 아니면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모든 무장해제, 우리들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한 번 더 좀 읽고 싶어서 이 사랑의 기술 한 권 더 골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여러분들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팬덤의 시대 인데, 제가 팬덤이란 단어를 좀 좋아해요. 지금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치채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YB 팬덤 옷이에요. YB 그 윤돈밴드 YB의 굿즈인데, 제가 공연장 가서 사왔던 이제 옷인데, 이게 보면 개인과 사회를 움직이는 소속감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던 심리학 책이랑 좀 연결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팬덤이, 물론 방탄소년단의 아미가 가장 세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얘기되고 있는
이슈몰이 하고 있는 게 뭐 유진스의 어떤 팬덤이나 아니면 김호중의 팬덤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여론을 끌고 가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팬덤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개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덕질을, 특히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팬덤의 책이 아니고 이게 외국 책이에요. 마이클 본드라는 이 쓴 책인데, 제가 외국 책을 왜 골랐냐면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팬덤 문화하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 팬덤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구매를 했고요. 예전에 봤던 경제학이랑도 조금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요것은 그 심리학으로 읽을 예정이고요. 예전에 봤던 팬덤 경제학은 사실은 경제 경영에 관련된 책이라서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옳은가? 근데 이 책은 제가 왜 이제 골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런데 왜 내 열심히 사는 것이 보상이나 어떤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 사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는데 어디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만든 거는 이거였어요. JYP의 박진영 님이 하는 이제 얘기를 잘라서 만들어놨는 쇼츠였는데, 열심히 사는 거하고 다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마음속에는 대충 살고 싶고 대충 눈치 안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책을 본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과연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정체성은 이 사회 안에서 혹은 내 개인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이 책을 또 제가 바구니에 넣어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맞네요. 그죠? 자, 이거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서 산 거 맞아요. 뭐 저도 내 의지에 의해서 책을 고를 때도 있지만, 이거 되게 유명하다는데 나 아직 안 읽었네?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이걸 제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하고요, 경비원하고 이 연결고리가 되게 재밌었어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경비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미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거 뭐 출판사 서평이나 이런 걸 안 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상상하는 그런 흐름으로 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음악이나 미술을 어떤 예술이나 문화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암기 과목으로 배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실에 이렇게 고전 음악, 이렇게 뭐 베토벤 음악, 뭐 모차르트 음악 이런 걸 틀어놓고 들려주고 나면 이 곡이 무슨 곡이고 이 곡의 작곡가가 누구인지를 써내는 게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지 않았나요? 시험지에다가 흑백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그림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 작가는 누구이며 언제 그렸고 인상파인지 사실주의인지 뭐 그런 거를 쓰게끔 하는 거죠. 아무도 그 음악이나 미술 관련해서 그것을 보고 느낀 거, 각각의 개인이 다르게 느껴야 되는 어떤 감정,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나 미술을 그 시험용으로 배우면 동일한 감정이잖아요. 이 곡은 항상 모차르트 곡이고 이 곡은 베토벤 곡이고 이 그림은 뭐 피카소의 그림이고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다. 이거는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생각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예술을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바라봐야 볼 수 있을까? 저 그림을 봤을 때 뭐 사실주의니 뭐 아니면 아주 인상파니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감정은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음악이랑 미술을 참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류 책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좀 재밌게 볼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커넥팅, 이거는 제 일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이제 조직문화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강의를 조금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쪽 관련한 책입니다. 신수정님이
분이 이 조직문화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들을 하셨죠. 그간에도. 그래서 그 관련 책인데요. 그 커리어의 핵심하고 메커니즘, 설계와 전략, 강화와 실행까지 커리어의 포트폴리오를 플레이하라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 4050 세대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할 때 뭔가 그 커리어를 좀 이렇게 잘 깨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그 다음에는 잡지는 아닌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제 그 잡지가 격월제로 나오는데 그 잡지 안에 은퇴 관련한 것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단행본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지금 사갖고 왔거든요. 왜 사왔냐면 이 내용이랑 비슷해요. 4050 세대들 뭐 나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환을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일을 전환을 해야 실패를 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덜 할까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이 책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단행본입니다. 단행본. 어우, 되게 많죠?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예, 단행본. 그 다음은 이제 잡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잡지 좀 좋아하거든요. 잡지 좋아하는데 스캡틱이란 이 잡지를 가지고 이거는 뭐 잡지 안에 들어있는 메인 주제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어요. 성격이란 무엇인가? 자기계발 심리학의 명가 자기계발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 자기계발을 읽으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책처럼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는 자기계발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만들어지는 또 동기부여는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뭘까? 사실은 그동안에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게 이 잡지에서 묶여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요즘 워낙 AI가 핫하니까 이 핫한 AI 시대에서 이 잡지는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싶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잡지 관련해서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을 예정인데 잡지가 그 단행본보다는 조금 가볍고요. 그런데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행본 읽기가 굉장히 버겁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따라서 잡지를 하나 골라서 아니면 정기 구독을 해서 보는 것도 내 삶에 굉장히 플러스 알파는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뭐 봤던 뭐 어깨동무나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는 여학생 뭐 이런 거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 되어서는 영화 관련한 신의 20일 그리고 필름 뭐 이런 거 봤고 또 시사지도 몇 권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전체적으로 한 권 정도 이렇게 막 꾸준히 보기가 힘들 때는 잡지라도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뭔가 조금 그 내 안의 허세에 조금 플러스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공간 스페이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구독은 하지 않지만 기분이 나면 한 권씩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요. 되게 무서운 거는 예전에 제가 이 잡지를 보면서 글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고객센터에다 잡지를 그냥 심미성 그러니까 디자인으로만 잡아서 글로 읽지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잡지냐 무슨 미술지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객센터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안 접하다가 이번에 봤더니 글씨가요 이렇게 커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가독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가 작기는 합니다만은 문단 나누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단 나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잡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라고 좀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보이죠? 글씨 굉장히 깨갖고 문단 나누기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잡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우리나라 건축 관련한 잡지로는 가장 오래된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내용도 좋고 나름의 재미도 있고 글만 보다가 이런 좋은 사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게 재미도 있고 해서 많이 보는데요. 잡지는 자신의 어떤 취향에 조금 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전문 서적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책 언박싱을 해봤어요. 제가 뭐 맨날 예스예스만 구매를 하느냐? 네, 다른 뭐 교보나 알라딘에서 보시면 좀 그거 하시겠지만 전 이상하게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스 구매를 하다 보니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구매를 계속 하고요. 그러면 동네 책방이나 뭐 그게 있으면 구매를 안 하느냐? 해요.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뭐 작정하고 가면은 거기서도 좀 책을 조금 많이 사가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볍게 좀 편하게 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서점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이렇게 사서 보니 한 30만 원치 산 거. 그래서 이거 얼른 읽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잘 추려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책이 있으면 좀 찍어주시면 제가 이 책을, 잘 안 보이죠?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책 우선적으로 읽고 제가 한번 제 나름의 생각을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책 언박싱이라는 주제로, 뭐 주제도 아니지만 그런 걸로 가볍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결론은 허세장렬한 책으로 30만 원 돈질했다 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이만큼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자제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책 샀다, 허세 장렬한 모습 보여줬다로 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